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각각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해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미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선인 7개 섬에서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이란의 반격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나란히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7,000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이란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7개 섬을 연결한 곡선을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키는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부르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통제에 있어 이란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지상전 작전이 전개될 경우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들섬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위험과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2개 해병 원정대 5,000명이 상륙작전을 펼치려면 군함이 이 해협의 동쪽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동쪽의 4개 섬, 특히 라라크 섬의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이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섬을 점령한 지상군은 이란 본토에서 날아올 이 드론, 미사일, 포병부대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서 추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전사자는 13명, 부상자는 300여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명피해 부담이 큰 지상전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직접 내용 들어보시죠.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네, 이 와중에 이란의 반격이 매서워지면서 미군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한 달째를 넘은 상황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은 신트럼프 성향 목사의 편지를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이 편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복음주의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지난해 10월 보낸 것으로 복음주의 복수 기독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5개월 전에 받은 편지를 공개한 건 기독교 사순절 기간을 맞아 기독교계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게 됩니다. 앞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팟캐스트 더 베니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이후에도 매우 오랜 기간 전쟁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잠깐 더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조기 정전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이란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4,500억 원짜리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괴됐습니다. 꼬리 부분이 완전히 잘려서 비행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번 피해는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3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동체 위에 회전하는 레이더 원반을 장착한 E3는 원거리 위협을 탐지하고 전투용 항공기들을 지휘해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대형 전략 자산으로 통합니다. 미군은 이를 60대 운영하고 있어서 대체할 수는 있지만은 손실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이래 유인 항공기를 적 사격에 잃은 적은 없지만 MQ-9 리퍼 공격 드론은 10세대 이상 격추됐고 F-15 전투기 세대는 쿠웨이트에 아군 5인 사격으로 잃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래토 탱커 역시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의 한 축을 맡아 이란 원전과 핵시설, 제철소 등 이란 본토 공격을 강화해온 이스라엘도 이란의 반격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남부 바르셰바 인근의 네오트 호바브 산업단지의 공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홍해에서 작전을 펴던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화재로 전선에서 벗어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포드함에서는 지난 12일 홍해 이동 중에 세탁실 화재로 승조원 3명이 다쳤고 200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참전을 선언하고 미사일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포드함이 홍해로 돌아갈 경우에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